네, 다음으로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정읍시 시내버스 공영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정읍시 의원 한 분이 5분 발을 통해서 지금 이 부분을 제기했는데 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일단 지금 한번 시내버스 네. 공영제를 하자고 좀 주장을 하시는 건데 이건 뭐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기존에 특히 이제 대도시에서 광역시를 비롯해서 네. 우리 7개 광역시 그리고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몇 곳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인구는 줄어가는데 특히 이제 시골 지역 같은 경우 노지 마을 같은 오지 마을 같은 경우에 인구는 줄어가다 보니 이제 시내버스 운행 수익이 감소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계속 이제 버스 배차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 불편은 가속화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업체에다 마냥 요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 여기 기본적인 오지마을에 배차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도모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금으로 보조를 해주는 이게 이제 공영제 시스템인데 정읍시도 이제 그렇게 할 시기가 왔다는 거죠. 특히 이제 최근에 그 근로시간 조정이 되면서 배차 시간이 줄어들고 기사 근무 시간이 줄면서 배차 시간이 더 줄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한데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지금. 네. 그런데 이미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막대한 예산을. 그래서 그런데 이 시국에 왜 그 버스 공영제 얘기를 그 의원이 들고 나왔나? 이거를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한 15년이 넘었을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날짜를 광주광역시에서 시내버스 중공영제를 15년이 지난 10원도 다 지났어요. 아, 최초로 예. 시작할 때 예. 그때가 문제가 뭐였냐면 네. 똑같은 문제였어. 광주 대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보조금은 계속 이렇게 이럴 때나 지급이 되고 있는데 네. 업체에서는 계속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고 네. 노조는 또 노조대로 음. 임금 인상이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계속 악순환이 되면서 파업은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중공영제가 나와서 네. 이 오지 노선이나 이 관리를 업체가 자기들이 관리를 한 게 아니라 공공기에서 이 노선이나 유류대나 정말 이게 필요한 자금이 어느 정도고 부족한 자금이 어느 정도를 공공에서 이걸 계산을 한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다 보니 예산이 더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 업체에서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했던데 공공기에서 계산하고 유류대라 인건비나 계산을 하다 보니 오히려 더 지금 보조하고 있는 금액에 더 적은 금액에서도 오지도선까지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 시발점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개 시도해서 하고 있고 네. 정읍시도 지금 이 의원분이 말씀하신 게 이 사례를 들어서 네. 지금 업체가 어려워서 오지 노선을 못 간다고 하고 계속 감찰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이거를 정말로 이제 공공 그 업체에서 노선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네. 공공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 그리고 이 인건비 제대로 계산을 해보면 네. 오히려 더 지금 보조하고 있는 금액에 적게 하고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영역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준 공영제가 있고 완전 공영제가 있는데 완전 공영제를 실시하는 지자체가 있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은 준 공영제로 하고 있죠.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지자체가 보조금을 버스업체에 제공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에 대한 의문도 솔직히 시민사회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과연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버스 업체에서는 그 보조금이 택도 없다. 그리고 버스 업체 자체에서는 그러면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준공영제가 맞는가? 전체 시민이 바라봤을 때 당연히 소수
교통 약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공영제 요구가 많기는 하지만 반면에 이 준공영제가 과연 맞는 건가? 아니면 지자체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마을버스나 공공형 택시나 이런 부분을 추가로 그런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운영하는 건 어떤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일단 이게 해결이 되려면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당장 바로 공영제 이게 용역이 나오는 걸 일단 봐야겠지만 용역 안에서도 당장 완전 공영제가 바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현재 버스 업체하고 연계 같이 해서 가는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그 시내버스 업체하고 협의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 아까 우리 보도 좋고 이야기한 것처럼 중소형 버스나 택시 공공재나 이런 부분을 도입을 해서 오지마을 같은 경우에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그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 부분에서 공영제를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코로나 때문에 상인들이 어려운 것처럼 버스 업체도 어렵다 이거예요. 그런다고 상인들한테 돈 계속 지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버스 업체 계속 지원 받잖아요. 받는데 본인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만약 이걸 완전 공영제나 준 공영제를 할 것이냐? 어마어마한 자료도 있지만 준 공영제나 완전 공영제를 했을 때 예산은 수백 배씩 올라요. 기존에 지원하던 보조금의 수백 배가 오른다고요. 그러면 이 버스 업체를 꼭 그렇게 준 공영제가 아니더라도 그런 다른 정책 대안들이 있어야 하지 않냐. 그걸로도 혹시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지자체의 관심인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준공영제냐 공영제냐 또는 그 준공영제와 공영제를 대안할 수 있는 다른 교통 서비스를 마련하는 것도 모두 시민들의 교통복지, 그 공공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과연 정읍시는 이 공영제를 도입하자고 주장이 나온 정읍시는 정작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저는 여기서부터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재정 자립도도 상당히 다른 광역 지자체나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재정 자립도가 낮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수백 배 이상의 예산을 들여야 한다? 다른 정책 대안은 없나? 상당히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고 보여지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용역만 해도 지금 얼마 들어갑니까? 또 예산 수천만 원 들어가는 부분인데 용역에서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또 그거 가지고 정읍시가 과연 그 용역 결과대로 준공영제나 공영제를 시행을 할 것이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예산은 또 예산대로 쓰고 어쨌든 이렇게 계속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계속 나가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먹는 하마라고 하잖아요. 이거 PPL 아닌가요? PP 메이커가 먹는 하마야?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는 뒷광고로 하지 않습니다. 아, 네. 조금 전에 버스 업체에서 오지마을은 못 가겠다 이거예요. 기사도 부족하고 이 대형 버스를 갔는데 주민은 한 명이나 두 명 타고 있고 자 그러면 조금 100원 택시 같은 것도 있지만 그 택시 지금 놀고 있는 택시를 활용을 하면 콜을 불러서 그 어차피 보조금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를 몇 개 마을을 지금 시범적으로 좀 조사를 한 개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택시가 이렇게 가서 택시 업체에 들어가는 그 보조금을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죠. 완전 공영제냐 중공영제냐 이걸 떠나서 특히 이 도농 마을에서는 도농 마을에 맞는 이 마을버스 같은 마을 택시 같은 개념이 별도로 좀 도입이 추가로 좀 시도가 돼야 되죠. 네, 맞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버스 업체 자체의 노력이 있어야 할 거고 보조는 시에서 정확하게 용역
뭐 그리고 다른 정책 대안을 통해서 여하튼 이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서 버스업체와 조율을 해나가는 거는 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제 자료를 보니까 뭐 2014년 한 6년 전 자료인데요. 근데 준공영제를 도입한 지자체들이 꽤 있어요. 뭐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인천 뭐 해가지고 있는데 도입 전 대비해서 재정 부담이 얼마나 올랐냐? 서울 같은 경우 444%, 대전 같은 경우는 998%가 올랐고 말씀해주신 광주 같은 경우는 580%가 재정 부담이 더 늘었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셨잖아요. 정읍시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 정책 대안에 있어서 뭐 그리고 마을버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 재정 부담은 줄이면서 정말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다른 길은 없는가 정확하게 따져보고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